자, 화학 1단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랑 자주 나오는 유형들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맨 첫 단원 있죠? 예, 우리가 이제 화학과 우리생활 거기는 이제 교과서마다 이제 좀 약간 내용이 다르니까 본인 교과서 확인하시고 암기할 거 있으면은 꼼꼼하게 이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 화학 식량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원자량이라든지 분자량, 실험 식량 이런 애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화학 식량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원자량이죠.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원자의 질량을요 상대값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상대값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단위가 붙지 않는다. 두 번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냐? 탄소 원자를 이제 12라고 정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왼쪽에 위에 붙어 있는 숫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우리가 이거를 질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질량수는요. 이제 원자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의 합을요. 우리가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는 똑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소를요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런 탄소도 있지만 이런 탄소도 있고요 이런 탄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동위 원소는 뭐 세 종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위 원소 같은 경우는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출제되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별로 잘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자량 같은 경우는 분자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분자가 아닌 애들은 이제 실험 식량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험 식량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요. 대신 이제 화학 식량이라고 하는 용어나 또는 몰질량이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분자 아닌 애들도 역시 뭐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원자량 총합으로 이제 화학 식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화학식량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식량은 물질 1몰의 질량이다. 그래서 물의 분자량이 만약에 18이라고 나와 있어. 제가 항상 하는 말, 물의 분자량이 18이다. 이게 뭔 말이요? 물 분자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모여 있으면 1몰만큼 모여 있으면 걔네들의 질량이 얼마다? 18g입니다. 라는 소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1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 나와 있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를요, 우리는요, 이거를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분자가 1몰만큼 모여있다. 그럼 물 분자가 얼마만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만큼 모여있을 때, 이게 18g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물 분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18g을 뭘로 나누면 된다? 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으로 나누어 버리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거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냐? 탄소 12g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 개수를요. 우리는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사람 없죠. 탄소 한 개의 질량이 12g이다.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죠? 예.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라는 말은요. 탄소 원자가 1몰만큼 모여 있을 때 12g입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개의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요. 탄소의 원자량을 뭐로 나누면 된다? 아보가드로 수랑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이제 1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얘를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계란 한 판 30개, 그럼 두 판 60개, 그러면은 계란 판수랑 오케이? 개수는 서로 비례 관계죠. 똑같습니다. 얘도요 묶음 단위이기 때문에 오케이? 몰이 만약에 2배가 된다, 그럼 개수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할 줄 알아야겠죠. 물 분자 하나 안에는 수소 원자가 2개씩 들어가 있죠. 똑같습니다. 물 분자가 만약에 1몰만큼 모여 있잖아. 그럼 수소 원자는 얼마만큼 모여 있다? 2몰만큼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수나 몰수나 뭐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몰비를 구하세요. 개수비 구하세요. 개수비 구하세요. 몰비 구하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 몰과 질량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몰질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예. 어떤 물질 1몰당 질량을요, 몰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H2O가 얼마이냐면요. 2몰만큼 모아놨는데 얘 질량이 재보니까 얼마냐면요. 36g이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몰당 질량이 얼마란 소리야? 18이란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구했어요? 36이라고 한 숫자를 얼마로 나누면 돼? 몰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요. 몰로 나누면은 구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히려 얘를 이항시키면은 우리가 공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몰 질량에다가 몰을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아까 전에 1몰의 질량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1몰의 질량을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예, 똑같습니다.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몰 질량과 화학식량 같은 의미인데요. 차이점이 뭐냐? 몰 질량은요, 질량을 몰로 나누기 때문에 뭐가 붙는다? 그램퍼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붙습니다. 근데 화학식량은 단위 안 쓴다고 했죠. 상대적인 값이니까.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H2O의 분자량이 18이야. H2O의 몰질량은 18g per 몰이야.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단위 있냐 없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의 이제 외우는 공식 얼마 없죠. 그렇죠? 유일하게 외우는 공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가 만약에 어떤 물질의 질량을 보고 싶어. 걔가 원자면은요. 원자량을 써야 되고요. 원자의 몰 질량. 만약에 걔가 분자다. 그러면은 분자량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분자가 아니다.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거다. 그러면은 실험식량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뭘 곱하된다? 뭐를 곱하시면요.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건 기본이니까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뭐 없다라고 믿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안 쓰면 문제 어떻게 풀어?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자, 그다음에 4번에 자, 물과 기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기서 등장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그렇죠?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야? 일단 조건은요,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랑 기체의 뭐가 비례한다? 분자수랑 비례하는 겁니다. 원자수 상관없고요, 분자가 중요한 거야. 기체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0도씨 1기압,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표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라고 해가지고요. STP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0도씨 1기압에서 기체는요, 종류에 관계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종류에 관계 없고 1몰은 22.4리터 정도의 부피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잖아? 예,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잖아?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랑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는 뭐랑 비례해요? 예, 분자의 양이랑 비례하는 거죠. 분자수가 분자의 양과도 비례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질량을요, 몰로 나눴네요. 그렇죠? 예, 질량을 몰로 나눈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그것을 위에 있는 몰질량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렀어요? 화학식량이라고도 불렀고요. 기체는 분자로 존재하니까 화학식량 중에서 뭘 쓴다? 분자량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이랑 비례관계다라고 하는 거 꼭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말했죠. 단독 기체일 경우는 이제 적용이 되는데 혼합 기체일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혼합 기체로 나오잖아? 그러면은요, 뭘 쓰면 되냐면요, 평균 분자량이 밀도랑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예, 밑에 나와 있죠. 평균 분자량은요, 각 기체의 분자량에다가 전체 물질의 양분의 그 기체가 차지하는 양이 얼마냐를 이제 곱해가지고 다 더하시면 되는데, 말이 복잡하죠? 이런 겁니다. 이걸 참고로 유식한 말로 우리가 이런 거를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분율인데 몰로 표현한 백분율이라고 해서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자, CH4라고 하는 기체가 있거든요. 얘가 뭐 얼마 있다라고 칠까? 아니 얘가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1몰만큼 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헬륨 분자량 4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O2가 있는데 분자량 적어드릴게요.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분자량 16, O2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32짜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O2가 4몰만큼 있고요. 헬륨이 1몰만큼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밀도 있지.
밀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몇 대 몇인지, 그쵸? 자, 그러면은 밀도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질량 구하시면 되겠죠. 얘 16g 있을 거고요. 얘는요, 헬륨이 1몰 있으니까 4g만큼 있을 거고, 산소가 4몰 있죠. 그럼 32 곱하기 4는 얼마니? 128이니? 그럼 더하면 얼마죠? 132g이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리고 부피는 기체의 몰이랑도 비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피가 1몰이고 여기는 부피가 이제 5몰이랑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1리터라고 두고 5리터라고 두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밀도비가 몇 대 몇이죠? 16대 5분의 132가 됩니다. 그렇죠? 귀찮으니까 약분 안 할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랑 비례한다? 평균 분자량이랑 비례한다고요. 그렇죠? 평균 분자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자, 얘 분자량은 16짜리죠. 얘네들 분자량 평균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헬륨은 분자량이 얼마짜리다? 4짜리다. 근데 전체 얼마 중에 5 중에 1을 차지하고 있죠. 전체 5몰 중에 1몰 차지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몰 분율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32짜리잖아. 근데 전체 얼마 중에 5 중에 4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요. 얼마 나오니? 5분의 4 플러스 128 나오죠. 그러면 5분의 132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을 경우는요. 이거를 단순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평균값을 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보통 수능 문제는요. 이런 꼼수를 쓰잖아. 예, 그럼 오히려 문제가 복잡하게 풀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잘 쓰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안 한 이유는요. 오히려 이걸 쓰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써서 간단해지는 문제들도 가끔가다 뭐 내신에 있게 있는데요. 예, 근데 보통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문제 풀다 보면은 맨날 나오는 표현. 그렇죠? 단위 뭐뭐당 뭐뭐, 뭐 단위 부피당 질량, 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개수, 뭐 이딴 표현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A분의 B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 어디로 가고, 분모로 들어가고, 뒤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분자로 들어간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g당 전체 원자 수가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g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같은 질량이라면은 전체 원자 수가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같은 질량 또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가 몇 대 몇이니? 라고 물어보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원래라면은요. 질량분의 전체 원자 개수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만약에 기체 분자라고 하면은요. 자, 분자량 곱하기 여기 분자의 개수 있죠? 이거 두 개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 질량은. 그렇죠? 근데 그 전체 원자 수를 분자수로 나눈 값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CH4가 5개 있어요. 분자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원자는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원자 개수는 이거 분자 하나당 5개씩 들어있으니까 25죠. 그렇죠? 그래서 분자 수는 5개, 전체 원자 개수는 25개.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데 숫자 5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 이게 분자 하나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당 원자 수라고 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분자량분의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개수를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CH4랑 O2가 있어요. 그렇죠? 자, 1g당 전체 원자 수가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냥 고민하지 마. 예, 그냥 질량 1g이라고 두세요. 1g당 원자수 물어봤으면 질량 1g 두고 계산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 분자량 얼마예요? CH4는 16이고요. O2는 32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가 나와? 여기 분자가 각각 몇 몰씩 들어가 있는지 구할 수 있잖아. 한쪽은 16분의 1몰, 한쪽은 32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분자가 아니라 원자 개수다. 그러면 이거 분자 하나당 원자가 5개씩 들어있으니까 16분의 5몰만큼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32분의 2몰만큼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봐. 숫자. 저 계산하기 중요한 게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보라고. 16은 뭘 의미하는 거고 분자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 분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모는 분자량, 분자는 분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죠. 뭐 같은 질량에 들어가 있는 분자 개수, 뭐 1g당 분자 개수 라고 물어보잖아. 예, 그러면은 뭐 똑같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CH4 그다음에 O2 만약에 똑같이 1g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분자량 얘는 16짜리고 얘는 32짜리잖아. 그러면 똑같은 질량이라면 이게 분자는 16분의 1몰이고 얘는 32분의 1몰 있는 거죠. 그렇죠?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g당 분자수 1g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같은 질량 또는 단위 질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체 원자계수 자료 나온다. 그러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NHS3가 5개가 있어요. 전체 원자계수 몇 개니? 그러면은, 분자계수는 5개인데, 이거 분자 하나 안에 원자가 4개씩 들어있죠? 50개네, 아니, 20개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4번이랑 5번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진 내용인데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 4번 같은 경우는요. 자, 가랑 나에서 자, 만약에 x의 질량, 뭐 가도 x랑 y로 이루어져 있고 뭐 나도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만약 x의 질량이 가 대 나가 1대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x의 개수도 1대 2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라고 하는 게 탄소고 y라고 하는 게 뭐 수소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CH4라고 하는 기체랑 C2H6라고 하는 기체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렇죠? 자, 만약에 얘가 1몰만큼 있다라고 치고요. 얘가 만약에 1몰만큼 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탄소의 몰수 있죠? 예, 탄소의 몰 얼마 들어가 있어요? 1몰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분자 하나당 탄소가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몰만큼 들어있겠죠? 그럼 탄소의 질량 몇 대 몇이야? 탄소는 1몰당 12g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질량이 1대2면은 개수도 1대2겠지. 같은 종류의 원자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렇죠? 예. 밑에 있는 놈. 만약에 가랑 나가 x랑 y로 이루어져 있다고 쳐. 근데 뭐가 나오냐면요. x 질량분의 y 질량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게 1대2라면요. 이거를요,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x의 개수분의 y 개수.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당연하지.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라고 쳐. 자, 근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x의 원자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x 원자 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y의 원자량이랑 y 원자 개수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값이 바뀔 리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상수 k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 대 나에서 x 질량분의 y 질량이 만약에 1대2라고 치잖아. 그럼 얘가 1대2가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자료 나오면은 요런 식으로 고치면은요. 빨리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상식적이라 가지고요. 내가 굳이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좀 있더라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가 x2 y2래. 그렇죠? 가가 x2 y2. 그러면은 나가 뭐가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x 질량분의 y 질량은 다시 x 개수분의 y 개수라고 볼 수 있고 가 같은 경우는 x 개수 2개, y 개수 2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x 개수보다
y 개수가 2배 더 많다는 소리죠. x 개수보다 y 개수가. 그러면 어떤 후보 가능하냐? xn, y, en짜리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x, y2라든지 x2, y4라든지 x3, y6라든지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가능한 후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잘 머릿속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원자량 구하시오라는 말 나오잖아.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요, 분자량 구해가지고 연립방 역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분자들은 분자량 좀 외워주십시오. 그렇죠? 이 질리도록 하면은 뭐 이미 다 외웠죠. 그렇죠? 뭐 CO2, 뭐 H2 이런 거 있잖아. 뭐 H2, O2, N2, F2. 근데,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리겠다. 예.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19고 뭐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애들이 있지. 여기서 질소 화합물, 뭐 이산화탄소 말고 뭐 일산화탄소 같은 분자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NO2라든지 뭐 NO라든지 N2O라든지 N2O2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뭐야? N2O3 뭐 N2O4 N2O5 뭐 이런 애들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얘네들까지는 다 외우진 않아도요. 음. 이런 애들이 자주 나온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NO2 분자량 46짜리, N2O 분자량 44짜리 예, 많이 나오는 거죠. NO 분자량 30짜리. 예. 얘는 그거의 2배니까 분자량 60짜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애들도 좀 외우면은요 우리가 빨리빨리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예,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정리는요 예,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실전 문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뒤에 있는 이제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다 교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예. 자, 표는 A랑 B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분자당 구성 원자 개수가 2개, 얘는 4개, 그리고 분자량은 10대 1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일단 가는요, 무조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야? 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되죠. 첫 번째 A3B, 두 번째 A2B2, 세 번째 AB3 이렇게 세 가지 가능한데, 일단 만약에 A, B의 분자량이 10이잖아? 그러면은 A2B2가 되면은 분자량이 20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 알죠? 예,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A3B일까요? AB3일까요? 이거를 판단하는데 당연히 뭘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요, 가에서 우리가 분자식이 A, B니까 각각 A의 원자량을 스몰 a라고 하고 B의 원자량을 스몰 b라고 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고요. 만약 나를요, A3B라고 가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요, 이거 연립 방정식 취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 빼면은 이게 2A가 되고, A가 3.5가 나오고,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B가 6.5 나오는데, 가정에 맞질 않잖아. 원자량 A가 B보다 커야 된다면서. 이게 탈락이지,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안 되니까 얘가 돼야 되고요. AB3면은요, A 플러스 3B가 17 나오고요. 아까랑 반대 상황 벌어지겠죠? 이 B가 7이고 B가 3.5 그리고 다시 집어넣으면은 A가 6.5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원자 수는요. B가 A의 3배죠. 맞는 말이고요. 자, 1g당 비원자 개수. 자, 어떻게 구한다? 이거 분자량 분해. 만약에 전체 원자 개수였으면은요, 분자당 원자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B원자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분자당 B원자 개수를 곱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요, 가는 얼마야? 분자량 10, 나는 분자량 17. 분자당 B원자 개수 얘는 1개고 얘는 3개죠. 그쵸? 그러면은 나가 가의 3배가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디귿 AB5의 분자량은 가의 2.4배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AB5 그냥 분자량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얼마니? A가 6.5짜리고 B가 3.5 곱하기 5죠. 그렇죠? 얼마니? 3.5 곱하기 5는 25, 3, 5, 15, 17.5? 두 개 더하면 얼마지?
24인가? 예. 그러면은 분자량 24가 나오니까 10 곱하기 2.4 하면은 24 나오죠. 예, 맞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역시 단위 뭐뭐당 뭐뭐 자료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 질량당 부피는요. 이거 뭐야? 질량분의 부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질량분의 부피? 우리는 뭘 공부했어?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럼 이거는 밀도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니, 그쵸? 그럼 밀도의 역수는요, 당연히 분자량에도 이제 비례를 하잖아요, 밀도가. 그럼 분자량의 역수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의 분자량이요, 18분의 1대 B분의 1대 C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단위 질량당 원자 수는 우리가 지겹도록 했죠. 분자량 분의 분자당 원자계 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분자량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분자당 원자 개수 얘는 몇 개야? 2개죠. 그거를요. 분자량으로 나눈 값. 이거랑 비례 관계죠. 그렇죠? 18분의 1로 나누면 곱하기 18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거 분자당 원자 개수 하나짜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분자량이 얼마짜리야? B분의 1짜리니까 B분의 1로 나누면 곱하기 B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자당 원자 개수가 3개인데 걔를 분자량 C로 C분의 1로 나누면 곱하기 C 한 거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식 세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얼마지? G 대 36은 3 대 B는 2 대 3C가 되잖아. 근데 어찌 분자량 나와 있구나, 여기. 2, 4로, 그쵸? 예. 그러면은, 분자량이 2 대 4가 돼야 되니까, 이 B가 9가 돼야 되죠, 그쵸? 다시 집어넣을까? B 대신에 9 집어넣으면은, 이게 1 대 3 관계니까, D가 12가 나오고, 1 대 3이 되려면은 C가 2가 나와야 되니? 그래서 C는 2가 나오고, D는 12가 나오고, B는 9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A. 같은 경우는, 어디였어? 얘랑 얘, 18분의 1 대 2분의 1. 그러면은 2 대 18이니까 1 대 9죠. 그러면은 요것도 1 대 9 나와야 되니까 요거의 9배인 A는 18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갔어? 기억 A는 18, B는 9, C는 2, D는 10이니까 얘는 틀린 말이죠.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질량당 원자수,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 단위 뭐뭐당 뭐뭐 자료 나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로 다시 재가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잘 머릿속에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는 같은 온도랑 압력에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이 같은 기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질량이 같다. 그러면은 그 질량을요. 우리는 그냥 얼마라고 두면 된다. 1g이라고 두면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부피랑 질량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고요. 밀도 구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22리터니까 그냥 22몰로 두면 안 됩니까, 선생님?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질량을 몰로 나누면 뭐가 나와? 분자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자량. 22몰의 질량이 1g이야?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은 22분의 1g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밀도로 뭐 계산을 하시든지, 예, 부피가 저기 뭐야, 몰이랑 비례한다라고 쓰시든지, 예,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똑같은 거지 뭘. 그렇죠? 자, 그래서 분자량이 22분의 1대 11분의 1대 8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적절한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깔끔하게 정수값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88 곱하면 되나? 그럼 88을 곱하면은 얼마 나오니? 얘가 11이고 얘가 8이고 얘가 4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센스를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XY4잖아. XY4. 뭔가 CH4일 것 같지 않니? 그쵸? 그럼 CH4면은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은 곱하기 4를 했잖아. 그럼 얘 곱하기 4 해줘야겠죠? 곱하기 4 해줘야겠죠? 아, 그러면은 얘는 O2가 되고 분자량 44짜리 CO2가 되겠구나. 요런 게 이제 센스죠. 그쵸? 자,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원자량, 분자량부터 먼저 할까? 분자량은 XG2면은 44고, XY프면은 16이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원자량, X는 탄소잖아. 12짜리고, G는 산소죠. 16짜리니까 D가 틀린 말이고, 이제 1g에 들어가 있는 원자 개수,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 개수. 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 16, 분자당 원자 5개. 나 같은 경우는 분자량 32, 분자당 원자 개수 2개. 그러면은 16분의 1이니까 2.5배가 아니라 5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는 이거를 그냥 뭐라 생각하면 돼. 가 같은 경우는 1g에 분자 4개 들어있네. 나 같은 경우는 1g에 분자 5개 들어있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이요. 어떻게 되죠? 가 같은 경우는 얼마? 4분의 1g이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5분의 1g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분자량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자량이 오히려 몇 대 몇이다? 5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렵니?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분자량이 얘가 5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랑 나는요. AB2랑 AB3니까 당연히 분자량이 큰 쪽이 AB3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연립방정식 하면 되죠. 원자량을 구하래잖아. 원자량을 구하려면 분자량 먼저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하라고 했죠. 그쵸? 예. 그러면은 A 플러스 2B가 4라고 하시면 되고 A 플러스 3B가 5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연립하면 B는 1 나오고 A는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예, 기억 맞는 말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g당 원자 개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나 같은 경우는 얼마니? 자, 분자량 4분의 분자당 원자 개수 3개고요. 가 같은 경우는 분자량 5분의 분자당 원자 개수 4죠. 그죠? 예, 5분의 4가 더 크죠? 얘는 0.8이고 얘는 0.75니까. 예. 그 다음에 같은 온도랑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뭐랑 비례한다? 분자량이랑 비례하니까 분자량 큰 AB3 가가 더 크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D가 또 틀린 말. 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질량, 부피 나와 있죠? 예, 그러면은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된다? 밀도 떠올라야겠죠. 그쵸? 그리고 밀도는 뭐랑 비례한다? 분자량이랑 비례한다. 그럼 밀도는 6분의 16, x분의 30, 12분의 23이 되고요. 그쵸? 예. 자, 전체 원자 개수가 1대 2대 y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자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 개수로 곱한다 했잖아. 그쵸? 그리고 분자수는 뭐랑 비례한다? 부피랑 비례하는 값이잖아. 그쵸? 그래서 분자 개수 6대 x대 12에다가 분자당 원자 개수 3. 얘는 4, 얘는 3이죠. 그쵸? 그래서 자, 몇 대면 1대 18은 2대 4x는 y대 36이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쵸? 예. 그럼 1대 18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고 36이 돼야 되고 그럼 x가 9가 나오니
그리고 36이니까 y가 2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랑 y 나왔고, 자, 그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밀도비가 6분의 16대 9분의 30대 12분의 23인데 깔끔하게 좀 고쳐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3분의 8이고 얘는 얼마니? 3분의 10이니? 얘는 12분의 23이니? 싹 다 12 곱해버립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니? 4, 8에 32? 그러면은 분자량이 몇 대 몇 대면 깔끔하게 정수로 고치면은 32대 40대 23이 나오고요. 이제 뭐 물론 여기서 연립방정식 해도 되는데 이제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분자량이 얘는 64고요. 얘는 80이고요. 얘는요 46짜리입니다. 분자량 46 NO2네.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O2가 박혀서 분자량이 64가 되려면요 얘 황돼야 됩니다. 그래서 SO2고요. 얘는 SO3가 나야겠죠. 참고로 황의 원자량 32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다 구했습니다. x 플러스 y. x는 9, y는 2니까 11이니까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은 B, 산소 16짜리. 그 다음에 C, 질소 14짜리.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1g에 들어가 있는 B 원자 개수 나는 분자량 얼마짜리고 80짜리고 분자 하나 안에 B가 3개 들어있죠. 다 같은 경우는 분자량 46짜리고 분자 하나 안에 B 원자가 2개 들어가 있죠. 뭐가 더 크지? 80분의 3 46분의 2 23분의 1 23 곱하기 3 69 얘가 더 크네. 그렇죠? 그래서 다가 더 크니까 디귿 틀린 말 되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 가는 실린더에 A2B4 23g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다가 AB 10g이 첨가된 것을 다는 나의 실린더에 A2B가 Wg만큼 첨가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해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V 3분의 7V 3분의 13V 리터이고 모든 기체들은 반응하지 않을 때 밑에 있는 거 해결해 보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쓰면 된다.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이랑 비례한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니? 3대 7대 13이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3몰이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합쳐가지고 7몰 돼야 되잖아. 근데 원래 넣었던 게 3몰이니까 추가로 넣어준 게 얼마다? 3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 들어가 있던 놈 3몰 그리고 추가로 넣었던 놈 4몰 합쳐가지고 13몰이 되려면은 여기서 추가해 준 게 6몰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끝났죠? 자, A2, B4, 3몰의 질량은 얼마다? 23g이다. 그리고 A, B, 4몰의 질량은 얼마다? 10g이다. 그러면은 이거 분자량 구하려면 1몰의 질량 구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A2, B4 같은 경우는 1몰의 질량이 3분의 23이고요. AB 같은 경우는 1몰의 질량이 2분의 5니? 그러면은 분자량 구했고 우리는 분자량 연립방정식 하면 원자량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2A 플러스 4B가 3분의 23. 근데 이거 원래 정수값으로 고치면 좋거든요. 근데 어차피 W값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요. 그냥 이대로 냅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B가 2분의 5.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2배 할까요? 그러면은 2A 플러스 2B는 5가 되고, 나누면은 2B는 3분의 23 마이너스 5. 그럼 얘가 얼마니? 3분의 15죠. 3, 5, 15. 예. 3분의 8? 그럼 B는 3분의 4가 나오는 거고. 3분의 4랑 A랑 더해가지고 2분의 5 나와야겠죠. 그러면 얼마니? 6분의 15에서 6분의 12 빼면은 6분의 3? 2분의 1? 나오나? 맞지? 3분의 4. 아이씨. 또 계산 실수할 뻔했어. 미친 선생. 아니 계산이 안 돼 왜 맨날. 6분의 8이지. 6분의 7 나오죠? A가. 응. 자, 그래서 원자량 3분의 4, 6분의 7, 3분의 4가 더 크니까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W 계산해봐야죠. W가 22냐. 예, 그러면은 A to B. A to B면은 A 두 개니까 6분의 14 플러스 B는 3분의 4. 그럼 6분의 7 곱하기 아이씨 뭐야 6분의 7 플러스 아이씨 6분의 7이야 3분의 7 플러스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11 나오고 자 분자량 곱하기 뭘 해야죠? 6몰 들어있잖아. 그러면은 22개 됐네. 22가 되네. 그렇죠? 예. W22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린더 속 기체의 전체 원자개수분의 A 원자개수가 2분의 1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전체 원자개수 아씨 구하기 개귀찮네. 그러면은 638 플러스 248 플러스 368 분의 A 원자개수 326 플러스 4 플러스 622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니? 아씨 귀찮아. 36 플러스 8이니까 44 분의 얼마야? 10, 22? 2분의 1? 맞네요. 니은 디귿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예. 이지하죠, 그죠? 예. 자, 7번에, 자, 표는요, X랑 Y로 이루어진 분자 가부터 다해서 구성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T도 실기압에서 기체 1g의 부피. 자, 1g의 부피.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그죠? 단위 질량당 부피 말하는 거죠. 질량분의 부피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밀도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밀도의 역수는 분자량의 역수죠. 그렇죠? 분자량의 역수가 15대 20이라는 말은 분자량이 반대로 22대 15라는 소리겠죠. 즉 가가 나보다 분자량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X 질량분의 Y 질량 자료 나왔는데요. 이거 개수로 고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아, 그래서 만약에 가가 x, y가 되잖아? 그러면은 나는요, 아, y 개수가 x의 2배가, y의 개수가 가보다 이제 2배만큼 더 많아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같은 x의 개수가 똑같을 때. 아우, 발음이 안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n에 y2n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나가 x, y2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가가 나보다 분자량이 커야 됩니다.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이러면 무조건 나가 더 커지잖아. 아,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가가 x2y야.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가는 x개수분의 y개수가 2분의 1. 나는 x개수분의 y개수가 1대 1. 그러면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 되잖아. 그쵸? 요런 상황이 아닐까?
라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같은 경우는요, x 개수 분의 y 개수가 이게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3이 된다라는 말은 2분의 3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2분의 1 대 2분의 3 해가지고 1 대 3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같은 경우는 x2, y3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분자당 구성 원자 개수가 5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얘가 뭐 x3, y 같은 게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조금 더 커지겠죠. 그렇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5개를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끝났죠. 그렇죠? 예, 가 같은 경우는 x 2개, y 하나. 근데 저기 뭐야? 분자량 22짜리.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x 하나에 y 하나. 해가지고 분자량 얼마? 15. 그러면은 x의 원자량 7이니 y의 원자량 그러면은 8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량은 y가 x보다 크다. 조건 만족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x 원자량분의 y 원자량은요. 3분의 4가 아니라 7분의 8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나의 분자식은 xy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분자량분의 다분자량. 참고로 그거 아시죠? 이게 원자량 14짜리고 원자량 16짜리라 가지고 얘는 질소고 얘는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N2O가 되고요. 나는 NO가 되고요. 다 같은 경우는 N2O3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44짜리가 되고요. 분자량이. 다 같은 경우는 14 2개. 그 다음에 16 3개. 63 18 48. 그럼 더하면은 얼마니? 6 76. 그러면은 이게 22분의 38이라 가지고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 몰라도 뭐 계산을 하는데 뭐 전혀 지장 없죠. 그렇죠? 그냥 x에다가 7 넣고 y에다가 8 놔가지고 그냥 분자량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보는 눈을 길르면은요 계산을요 빨리빨리 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8번. 자, 표는 용기 가랑 나에 들어가 있는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예. 자, 이 가 같은 경우는 얘만 38W 그램만큼 있고요. 나는요, 얘랑 얘를요, 이제 19랑 23W만큼 섞어놨더니, 자, 원자 수의 비율이 얘는 3대2, 얘는 7대4가 됐고요. X질량분의 Y질량의 상대값이 6대7이라고 나와 있고요. 전체 원자 개수가 10대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밑에 있는 거 계산해 보라는 소리죠. 이 정도가 뭐 끝판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석해 드릴게 이거죠. X의 질량분의 Y 질량 자료는요. X 개수분의 Y 개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 개수분의 Y 개수가 몇 대 몇이다? 6대 7이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X가 누구 누가 Y가 돼야 될까? 그럼 이게 6대 7을 만족하려면은요.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얘가 X고 얘가 Y잖아? 그럼 이게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X고 얘가 Y가 되잖아? 그러면 이건 7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은 6대 7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6대 7을 만족하려면은 어떻게 조합이 돼야 된다? 얘가 X, 얘가 Y. 얘가 X, 얘가 Y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X 2개, Y 3개, X 4개, Y 7개. 그러면은 얘가 4분의 6이니까 6대 7 맞죠? 그쵸?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거 찾았으면은 뭐 굉장히 쉬운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자, 얘만 들어가 있잖아. 얘만 들어가 있는데요. X 개수가 2개, Y 개수가 3개니까 당연히 이거 2, 3 아니니? 그쵸? 아이, 2, 3이잖아. 선생님, 얘가 4, 6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 4, 6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몇 대 몇인지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대 3으로 두든지 4대 6으로 두든지 2K 대 3K로 두든지 별로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2대 3으로 두자고 그냥. 예. 자, 그리고 전체 원자 개수 그냥 10개라고 둬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 분자 하나당 원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다. 5개씩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2개 아니니, 그쵸? 그래서 5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10개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냥 2몰만큼 있다고 칠게요. 2몰, 얘는 10몰이라고 둡시다. 뭐 개수나 몰수나 뭔 차이야, 그쵸? 자, 그럼 끝났죠? 자, 얘는 그러면은 얼마란 소리이고, 이거의 절반이니까 1몰만큼 들어가 있다는 소리이고, 그쵸? 자, x 대 y가 이제 4대 7이 나와야 되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전체 원자의 수는요, 11몰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가 몇 몰만큼 들어가 있을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 a는 2니까 계산해 봅시다. 그럼 x 원자 개수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x 원자 개수는 나에서 여기에 2몰만큼 들어가 있고, 그쵸? x2가 1몰이니까 2몰만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n몰만큼 추가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y 원자계 수는 3에다가 그 다음에 nc몰만큼 추가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몇 대 몇이다? 4대 7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요, 2 플러스 2n 대 3 플러스 nc 값은 cn이라고 할 거냐? cn 값은 얼마다? 4대 7이다. 라고 식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전체 원자가 11몰이다 써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 들어있고, 전체 원자 5몰만큼 들어가 있고, 여기엔 전체 원자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야 돼요? 6몰만큼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2 플러스 c에다가 얼마만큼 곱하면 n만큼 곱하면 얼마입니다. 6입니다. 를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니? 2n 플러스 cn은 6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요거 좀 전개 좀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니? 12 플러스 4cn은 14 플러스 14n 나오니? 근데 여기서 cn 대신에 6 마이너스 n 실수 6 마이너스 2n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지? 12 플러스 4 곱하기 6 마이너스 2n 괄호 닫고 14 플러스 14n 나오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12 플러스 24 마이너스 8n은 14 플러스 14n 나오고, 이항시키면은 22n 넘어가면은 이거 22니? 맞죠? 14 넘어가면은 12 플러스 10, 22. 따라서 n은 1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n이 1몰 나오고요. 그쵸? 얘가 1몰 나오려면은 어디 갔어? 전체 원자 개수가 6이 되려면 이게 4가 되어 있는데, 그쵸? 그래서 a분의 c 2분의 4가 되고요. 이제 원자량 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원자량은 뭐다? 1몰의 질량이다. 그러면은 2x 플러스 3y 얘죠. 얘. 1몰의 질량이 19잖아. 그럼 분자량 19라고 두면 되잖아. 1몰의 질량은 분자량.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4y 얘 분자량 얼마? 23. 그래서 빼버리면은 y가 얼마 나오고 4가 나오고,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야? 4 집어넣으면 10이고 x가 2x가 7 나오니까 x는 3.5. 그럼 얼마? 7대 8이네요. 그쵸? x 7 y 8. 그러면은 7분의 16 나오니? 정답 5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참고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얘 있지, 얘. 얘가 질량이 2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뭔가 분자량이 46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얘를요 NO2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NO2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면은 얘는요 뭐 NO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산화 질소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30짜리라 가지고 요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NO2가 되면 안 되고 이거의 두 배인 N2O4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이 분자량이 38짜리 가 이제 후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N2O3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분자량 여러 개 외우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석적으로 풀어도 그렇게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화학식량과 몰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양적 관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